아씨, 술이에요. 조심. 괜찮아, 어르신. 저 괜찮으세요? 아이고, 하루 종일 캔 나물이 다 흙투성이가 되었구나. 살아있는 잎은 살리고 상한 건 제가 골라낼게요. 자, 바구니 좀 들어보세요. 소아는 무릎을 꿇고 흙 묻은 잎들을 하나하나 털어 담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지만 손길은 놀라울 만큼 정갈했죠. 흙탕 속 진주를 골라 담는 손 아이야. 그 손은 사람의 병만이 아니라 나라의 병도 가려낼 것이다. 저는 서울에다 종살이할 처지예요. 의사 말씀은 꿈 같아요. 운명은 신분의 성곽을 다 넘는다. 머자나 용 같은 귀인이 너를 데리러 오리라. 소아, 영의정 댁에서 찾는다. 약재는 샀느냐? 아가, 내 복에 꽃이 필 거야. 꽃이 필 자리라도 있을까요? 저는 서울 출신 소아였습니다. 그날 저작거리에서 나무를 주워 담던 그 손으로 훗날 나라의 병을 고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영의정 김만서 대감댁 사랑채에는 젊은 선비 한 분이 와 계셨습니다. 박연호라는 이름의 그분은 도포가 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어요. 대감께서는 연우를 보며 흐뭇해하시며 말씀하셨죠. 허허, 그대가 박연우인가. 해진 도포라도 눈빛이 살아있구나. 연우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빈천이 제 뜻을 꺾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대감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자 부인과 딸 세령 아가씨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종 하나가 뭐 그리 귀하다고 이름을 부르시어요.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소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차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수했어요. 찬물 한 방울이 연우의 소매에 떨어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 한 방울로 흠이 생길 옷이었으면 진작 해졌겠지요. 괜찮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들어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아침에 의원이 하신 말씀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용 같은 귀인. 대감께서는 저희 둘을 번갈아 보시더니 아주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노을과 별이 서로를 알아보는 눈빛이로다. 연우에게는 시험이 주어졌어요. 엽전 한 잎으로 방을 채우라는 것이었죠. 내일 해질녘까지 말입니다. 저는 상을 물리러 들어가다가 연우가 창틀에 걸터 앉아 빈방을 바라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고민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빈방을 가장 빨리 채우는 건 빛입니다. 작은 불 하나가 큰 어둠을 몰아내지요. 그 밤 연우는 초 한 자루를 샀습니다. 해질녘 대감과 부인이 들어서자 방은 까만 물처럼 고요했어요. 연우가 불을 붙였습니다. 일렁이는 불빛 하나가 내 귀퉁이를 순식간에 채웠죠. 부인은 비웃음을, 세령 아가씨는 냉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웃으시더군요. 이놈,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리고 연우는 말했어요. 저 빛을 가르쳐준 이는 제가 아닙니다. 연우가 문가에 서 있던 저를 가리켰습니다. 부인의 부채가 덜컥 굳었어요. 세령 아가씨의 입가에 서린 조소가 얇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을 웃게 하고 울리는 권능은 글 잘 쓰는 사내만이 가진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부인 윤 씨는 나무결 같은 분이었습니다. 보기엔 매끈하지만 무심코 건드리면 가시가 솟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은 나라의 기둥으로 사시는데 아내는 늘 빈 의자와 함께 저녁을 드셨죠. 그날 밤 부인과 세령 아가씨가 안채 등잔 밑에서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쫓아내야겠다. 부인이 먼저 입을 떼셨어요. 어머니, 내일 손님들을 모으지요. 저종의 장계가 어디까지인지 대감 앞에서 낱낱이 밝혀야죠. 세령 아가씨의 응수였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그 계획을 들었어요. 바람은 담을 타고
순댓국 냄새를 타고 전기수 백초담의 혀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행랑채 뒷문으로 누런 그림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상자엔 문서가, 문서엔 숫자가, 숫자엔 꿀이 발려 있었죠. 부인의 동복 친정 오라비인 내관 출신 변씨가 그 꿀을 핥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채 물목 장부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종이가 달랐거든요. 관청먹이라면 젖을 때 번짐이 일정해야 하는데 오늘 받은 장부는 번짐이 얕았습니다. 급히 바깥에서 찍어온 서류였던 거죠. 한양에서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입술로 먹고 사는 사내가 있었어요. 백초담이라는 정기수였습니다. 하얀 혀로 조롱을 씹는다는 뜻을 익살로 이름 삼은 분이었죠. 연우와 제가 그분을 찾아갔을 때 연우는 정중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사려는 건 이야기 한 토막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목숨입니다. 초담은 엽전을 보며 웃었어요. 이 값으로 목숨을 산다고? 연우는 허리춤에서 오래된 벼루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이것까지 드리겠습니다. 초담은 벼루를 밀어 돌려주었어요. 벼루는 글이 쓰라고 있는 것이지 팔라 있는 게 아니다. 엽전이면 족하다. 단 오늘 밤 내게는 상자가 둘 있어야 하네. 누굽니까? 자네의 침묵과 저 아이의 눈빛. 그 밤 별방에는 촛불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초담이 첫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순진한 시골 양반이 도둑에게 감사 인사한 우스개였죠. 방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부인의 어깨가 들썩였고 세령 아가씨의 비웃음도 본심을 잊고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초담은 갑자기 톤을 바꿨습니다. 눈물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불구가 된 효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미 이야기였죠. 제 눈이 먼저 젖었습니다. 연우의 손등이 감명하게 떨렸고 부인의 눈자락이 붉어졌어요. 세령 아가씨가 손수건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 순간 대감이 일어나셨어요. 보았느냐? 웃음과 눈물로 방을 채우라 했더니 방뿐이랴. 너희 가슴도 가득 찼구나. 그리고 천천히 종첩을 들어 불에 가져가셨습니다. 오늘부로 저 아이는 내 딸이다. 김봉단 아니 김소하다. 불꽃이 종의 이름을 먹어치우자 방 안 공기가 바뀌었어요. 부인의 눈동자에 살얼음이 깼고 세령 아가씨의 발끝이 헛디뎌 흔들렸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을 가볍게 부른 이름 하나를 태워 없애는 데서 종종 새로 시작되는 법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만으로 세상의 병이 다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더 음험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누가 시간을 훔치는 거야. 제 혼잣말이 연우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연우는 종각의 시보가 늦는다는 풍문을 떠올렸어요. 시각이 늦으면 밤이 길어진다. 밤이 길면 도둑의 손이 길어진다. 저희는 달 없는 밤 별방 창을 조금 열어두고 바람 소리에 귀를 걸어두었습니다. 종각 종소리가 두각 늦었어요. 동시에 행랑 뒤 그늘길에 발자국이 맞물렸죠. 연우는 곧장 시보관을 찾아갔습니다. 종각의 늙은 관리였어요. 누가 시간을 건드렸습니까? 처음엔 입을 다물던 늙은 사내가 연우의 말을 듣고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속이는 건 나라를 속이는 겁니다. 도사가 왔다 하오. 매일 밤 종을 두각 늦추라 했소. 도사요? 실은 내관 출신이옵니다. 부인댁 친정과 엮였다 들었습니다. 대감께 아뢰자 김만선은 눈을 감았다 뜨고 아주 낮게 말씀하셨어요. 증언만으로는 모자라네. 현무를 잡자. 그날 밤 초담이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엔 이야기꾼이 아니라 미끼로 말이에요. 사랑채 손님들 앞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동안 저는 그늘길로 움직였습니다. 등불 대신 달빛을 등에 올리고
그늘길에 작은 그릇을 뒤집었어요. 나무 그릇엔 조용히 잿가루가 박혀 있었죠. 발자국 모양을 받는 틀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틀엔 내관 변 씨의 특이한 발 모양이 선명했어요. 세 번째 발가락이 굽은 흔적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변 씨와 부인은 마지막 수를 두었습니다. 저를 제거하기 위해 독을 쓰기로 한 거예요. 어느 날 밤 연우가 마시려던 약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미묘한 금속 향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약탕을 바꿔치기 했죠. 그런데 세령 아가씨가 곧장 저를 지목했습니다. 저 여자가 독을 썼습니다. 연우님을 없애려 한 거예요. 그날 저는 안채 창고에 갇혔고 연우는 사랑채에서 약탕을 갈아치운 흔적을 찾아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변 씨가 이끄는 사또의 나졸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죄목은 독살 미수. 저는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신문은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부인의 탕에 든 건 독이 아니라 맹물이었습니다. 진짜 약탕엔 독이 섞였지만 제가 냄새를 맡고 바꾸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저는 약탕 주전자 안쪽의 틈을 가리켰습니다. 은장도 끝으로 긁으면 나오는 회녹색의 가루, 그리고 그것을 식초와 섞으면 검게 변하는 반응을 보여줬어요. 연우가 바로 그 반응을 증명했고 관아 서리들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저는 잿가루 틀을 꺼내 보였습니다. 발자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굽은 셋째 발가락, 변 씨의 발이었습니다. 시간을 늦춘 자, 장부를 바꿔치기 한 자, 그리고 독을 들여놓은 자, 모두 한 손입니다. 김만서 대감은 공개 대지를 명했습니다. 사랑채 마당엔 백성과 문객들이 모였지요. 초담도 왔습니다. 그 앞에 변 씨가 섰고 부인 윤 씨와 세령도 나란히 섰어요. 증거가 하나씩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잿가루 틀, 조작 장부, 먹 번짐 비교, 독성 반응. 변 씨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저 부인의 뜻을 말끝을 삼키는 변 씨의 옆에서 세령의 눈이 소리 없이 흔들렸어요. 부인이 치켜세웠던 손이 이번엔 딸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내가 시켰느냐? 대감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부인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이 집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아이가 빛을 내니 내 딸의 하늘이 가려질까 두려웠습니다. 세령은 울분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사랑했고 그래서 두려웠어요. 별이 빛나면 내가 사라질까봐. 그 울음엔 아기보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세령을 보았어요. 내 어제였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장부 위조와 시간 조작에 관해선 엄격했습니다. 시간을 늦춘 자는 나라의 심장 박동을 멈추려 한 것이다. 변 씨는 결박되어 끌려갔어요. 부인 윤 씨에겐 가택 근신과 권한 박탈, 안채의 모든 열쇠가 제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마당 한가운데 장부 더미를 쌓게 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그 장부를 하나씩 불에 던지며 말했어요. 이 종이는 너희의 피땀이다. 오늘 불에 돌려보낸다. 불길이 하늘로 솟을 때 백성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딘 정의가 제때 종처럼 울리는 소리, 그것이 그날 마당 가득 울렸어요. 하지만 갈등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처난 집은 두 번째 파도를 맞게 마련이지요. 변 씨의 남은 손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연우가 밤길의 낙마에 크게 다쳤습니다. 말 안장 밑끈을 누군가 칼로 슬쩍 그어놓은 흔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소아를 의심했습니다. 정경 부인이 될 욕심에. 그때 세령이 나섰습니다. 그 무렵 안채 문고리를 제가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외부인이 들락거린 건 저 때문이 아니었어요.
변 씨의 수아가 제게 연우님이 기다린다고 속여 내보내고는 그 길로 의자 흉내를 내며 사랑채를 드나들었습니다. 세령의 증언으로 잠복하던 수아가 붙잡혔고 칼에 묻은 말가죽 섬유가 증거로 나왔어요. 세령은 마침내 수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워했어요. 빛나는 사람이 미웠어요. 그런데 언니는 저를 구했네요. 저는 세령을 일으켰습니다. 빛을 끄면 어둠이 될 뿐이야. 같이 등잔을 들자. 연우는 오래 누웠습니다. 남유한 의원이 매일 와서 약을 다리고 침을 놓고 뜸을 떠주었어요. 그는 제 손등을 보며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말했습니다. 흙탕 속 진주를 골라 담는 손 이제는 사람의 시간을 골라 담을 때다. 연우가 일어나던 날 사랑채 처마의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때였어요. 우리는 그날 진짜 혼례를 올렸습니다. 상위의 제물은 화려한 보석이 아니라 먹부백지였어요. 한 집안을 세우는 건 금이 아니라 글과 뜻이다. 김만서 대감의 축사가 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마침내 정승에 올랐고 첫 교지는 의외로 단출했어요. 시간을 늦추는 자를 국문하라. 종각의 종은 나라의 심장이다. 종이 제때 울리자 저울이 바로 섰고 장부가 가벼워졌습니다. 밤마다 그늘길은 비었어요. 부인 윤 씨는 늦게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집을 지키려 했노라. 하지만 집을 갉아먹었구나. 용서해 주겠느냐?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종이 태워진 그날부터 부인께서는 용서받기 시작하셨어요. 세령은 먼 고을로 시집가 아이를 낳고서야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노을 질 때마다 그날의 등잔을 떠올려요. 제 하늘도 언니 덕에 색을 되찾았어요. 초담은 늙었지만 입은 늙지 않았습니다. 남유한 의원은 더 남루해졌지만 여전히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병은 늘 다시 든다. 그렇다면 의술도 늘 다시 써야지. 마지막 장면은 조용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 멀리 종각이 제때 울렸습니다. 연우가 뜰 어귀에서 돌아와 책을 내려놓았고 저는 찬물을 따랐어요. 아주 오래전 어느 해진 도포 위로 떨어졌던 물 한 방울을 닮은 찬물. 그때 연우가 웃었고 지금은 나라가 웃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보고 있었어요. 서로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번개 같은 눈맞춤이 이제는 노을처럼 잔잔한 빛으로 집안을 채웠죠. 옛날 옛적이라 하였으나 오늘도 그 노을은 집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신분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지혜와 한 사람의 진심이 함께하면 세상은 다시 제때 울리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한쪽을 뜨겁게 했다면 다음 노을도 함께 보러 오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의 촛불 한 자루가 됩니다. 고맙습니다.